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식 청주시 도로시설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사실은 최주원 청주시 신성장계획과 과장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신해서 우리 안종하 청주시 신성장계획과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홍현철 청주시 공원조성과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수호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기민 농산촌 활성화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중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지금 객석에는 우리 박승찬 청주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청주시 관계 공무원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이게 진짜 포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 환경복지위원회 교섭협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시정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제가 지정 토론 순서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김경중 관장님과 반기민 소장님의 토론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토론을 저희가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주시 과장님들, 주무관님들의 토론을 듣고 맨 마지막에 박완희 의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중 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코컴플렉스의 김경중입니다. 저희 기관이 이름이 어려운데요. 문암 생태공원에 있는 환경교육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분 발제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특히 최준호 대표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 중에서 저는 11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이 무척 인상 마음에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싹둑 잘린 나무를 당연시하는 우리 내면의 황폐함이 있었고, 나무 자르기를 일상화하는 생명 감수성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적어있던 건 제가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좀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라든지 보여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현실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 에코컴플렉스에 주요하게 이제 교육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오종계를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미오종계가 처음 발견됐던 곳이 팔결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84년도에 발견이 돼서 신종으로 보호가 됐었는데요. 그쪽을 과거 청주에 살았던 분들께 많이 물어보면은 여름철 이제 피서지로다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봄날에는 개를 잡아먹기도 했다 하는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개를 잡을 때 많이 때려서 잡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옛날에는 음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려동물로 이렇게 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인식을 좀 더 불과 3,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가로수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갖는 거죠. 나와서 보면은 쉽게 잘려져 있는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로수라고 하는 게 보면은 도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면리마다 하나씩 심어서 그런 이정표가 됐다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가로수는 거의 도로의 이제 구조물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과거 보면은 이 도로의 기능을 넘어서는 가로수가 힘을 가졌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청주의 플라토너스 가로수길이라고 보는데요.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 확장 논란이 있었고 도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그 플라토너스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나무의 상태를 보고 가급적 보존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그 즈음에서 청주시도 모든 전국의 분들이 인식하듯이 가로수길을 형상화해서 청주시의 로고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꽤 보존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무너졌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로수가 가로수 자체로서 존재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사라졌던 거죠. 여전히 이제 가로수는 민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돼야 되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라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다양하게 재미있게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고 나와서 자기 일상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자연은 가로수인데요. 가로수는 언제나 베어져 있습니다. 싹도. 네, 아까 보셨듯이 차라리 베버리지 왜 이렇게 남겨줬을까?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 때 환경 관련된 인식들을 시민들한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도 있겠지만 가로수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시에서 자연,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제 가로수가 단순하게 도로의 구성을 보행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탄소 중립의 가치도 많이 중요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이 가로수 나무들을 좀 존중하고 이제 이런 반려동물까지 우리가 왔다면 반려식물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좀 바꿔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안했던 사항들은 많이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다면은 이제 그 나무를 많이 베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거리의 특성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종을 심을 때 좀 신중해서 그 나무의 특성, 거리의 특성을 고려 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우리가 무심천을 보면은 무심천에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를 아무도 바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은 심하게 전지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천에는 벚나무가 있어야 되니까요. 벚꽃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시민적으로 동의가 됐다면은 다른 도시 계획을 하면서 심겨지는 나무들도 그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심도록 하고 그 나무의 특성 관리할 때도 나무의 성격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서 강전지를 좀 지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이제 가로수 관리 지침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 목적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제일 먼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무를 자르는 건데요. 그 카드는 제일 나중에 썼으면 그래서 최대한 이쪽을 좀 보전을 하고 그 다른 방법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방법이 없을 때 최소화해서 그 가로수에 손을 대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 반려동물 개라든지 이런 걸 키우는 거에 대해서 불과 10년 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혐오감을 갖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바뀌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라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시점이나 이런 태도들도 그렇게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로수에 대한 좀 심미적인 그런 기능들도 공부하셨고요. 가장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자연의 대상이고 그래서 반려의 대상으로 우리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수종 선정할 때 그 거리의 특색을 고려해서 잘 심으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보호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겠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반기민 농산종 활성화 연구소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기민입니다. 제가 이제 토론처럼 나오게 된 것은 아마 농산촌 활성화 연구소 소장인 것보다는 아마 제가 산림학을 전공했고 과거부터 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저도 나름대로 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로수 하면 여기 뭐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것은 이제 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은 이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발행하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냥 제가 간략하게만 써놨는데 도로 안전 및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서 뭐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고요.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 변화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도시 환경 개선 그리고 다음에는 생물 다양성 증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쯤 전부터 이제 가로수의 이런 도시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눴던 것들은 최근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우리가 어떻게 가로수들을 도시 내에서 관리하고 조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 기후 위기 시대다 보니까 이 기존의 가로수와 새로 조성되는 가로수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왔어요. 이미 지났죠. 우리가 도시가 저희 청주라는 도시가 제 기억으로는 뭐 한 40년 정도 40년 그 정도 더 됐죠. 40년, 50년 그 정도 되면서 40년 정도 되면서 도로가 지금의 그 큰 도로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도로들이 형성이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작은 도로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하는데 기존에 과거부터 있던 도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로들을 없앨 수도 없고 가로수를 그냥 베어내고 다시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는 파보면 가로수가 죽었다고 해서 가서 땅 파본 곳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다 그 도로에서 나왔던 폐기물들 다 거기다 묻고서 심었던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관행들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가로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 식재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 뭐 과거의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은 인도를 넓히고 지금 가로수를 좀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들은 도로들이죠. 도로 폭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일정 면적 이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해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좁은 도로들 속에 가로수가 있고 이런 공간들은 하층에 관목이나 소분류들을 식재를 해서 띠녹지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돼야 돼요. 띠녹지가 만들어지거나 관목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자동차가 달리는 이 소리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좀 큰 도로들은 가능하면 인도폭을 넓히고 이중 가로수 이렇게 해서 생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고 이게 앞에 가로수 기능과 역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그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 속에서 문화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관리 측면입니다. 관리는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가지치기잖아요. 그래도 청주가 한동안 가지치기 하는데도 많이 고민들 해서 청주 시내가 청주 청원 통합되기 이전에 많이들 고민해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 청주시에서도 고민들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청주 청원 통합되면서 이제 이게 예산 배분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청주시와 구청원군 지역의 가로수들을 이렇게 나가면서 딱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모양도 차이가 있고.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가로수를 어떤 기준으로 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굳이 가로수의 가지 전정을 거의 안 해도 되는데 전정을 하게 되는 상황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대로변들은 대부분 다 전선 지중화가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가로수를 위에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위에도 치고 밑에 이제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다니다 걸리는 부분들만 해줘도 되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을 두목 작업이라고 하죠. 아까 이성호 처장이 보여준 것 마냥 그냥 나무 목 싹 잘라내는 형태들의 그런 것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이유들은 아마 그런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로수 고사목, 불량목, 뭐 위험목 이런 교통 장애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해 입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자연 상태로 놔둘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법에 의해서 이 매뉴얼에 의해서는 뭐 메워 심기 뭐 이런 것들 바꾸어 심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나무들을 같은 수종에 같은 크기들을 갖다가 심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많이 나왔죠. 상가 주민들이 잘라달라고 해서 잘랐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뭐 좀 그림자 많이 지니까 잘랐다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이 상황들은 만들어질 테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은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나무 밑에 갖다 놓으면 모르고 갖다 놓는 거겠죠. 식당들에서 모르고 나무 밑에 그냥 갖다 놔요. 그럼 거기에서 터져서 뭐 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와서 한번 찢어 놓으면 이것들이 전에는 이게 흘러내려서 나무들이 죽었거든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살펴보니까 계속 거기다 음식물 봉지들을 갖다 놓으니까 찢어 놓으니까 그 음식물들이 이제 염분들이 쌓여서 죽게 된 것들을 알게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을 훈련해내고 교육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공사 시에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도로공사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좋은 흙들을 가로수들을 심을 지역들은 흙들을 좀 잘 복토해서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 있거든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굉장히 보호틀이 작아요.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나무들은 들고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들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확장해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물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띠녹지들을 같이 남겨놓으면 물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그 가로수 낙엽들을 TV 자원하는 연구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고민이 들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가로수가 대충 몇 그루 정도가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살펴보니까 한 제가 자세히 보면 청주시가 한 9만 5천 분 정도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지금 10만 분 넘었을 10만 분 가까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는데 낙엽 나무 한 그루당 가로수가 한 0.1톤 정도 그러니까 건중량으로 쳤을 때 0.1톤 정도의 그 가로수 낙엽들 그러니까 이쪽 건중량으로 치면 한 그루당 평균으로 다 제가 이제 가로수를 전국 거를 조사해보고 청주시의 이제 가을철에 낙엽을 모아서 했던 것들을 거꾸로 역산을 해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한 2.4kg 정도의 건중량을 갖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가로수 뭐 플라토너스 같은 경우는 양이 훨씬 많고 또 작은 나무들은 작고 그래서 한 건중량이 한 2.4kg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고 이거 거꾸로 역산을 계속 몇 번을 해서 찾은 건데요.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그 낙엽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낙엽량이 한 228톤 정도 청주시에서 나와요. 충청북도 전체를 치면 가로수에서 나오는 게 한 1,100톤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가로수들의 낙엽을 퇴비화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도하고 청주시도 고민을 하다가 진행을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이것들을 그냥 태우면 미세먼지 발생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매립하면
가스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도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쓰레기 배립장이 포화 상태를 빨리 와요. 왜? 부피가 크니까. 부피가 크다 보니까 빨리 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고 이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환경적 편익이 훨씬 더 높은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매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숲에서 도시 가로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이오매스량을 얼마나 많게 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제가 이제 요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 이 행정이나 의회에서 법적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긴 하는데요. 거기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냥 대로, 중로, 뭐 소로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도로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대로에는 인도와 한 이중 가로수 정도는 하자. 뭐 이런 제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여기 과장님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이 도로 면적을 땅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하잖아요. 도시라는 곳이. 그런데 새로 택지 개발되는 공간들은 그렇게 하고 당연히 지중화 사업을 해서 나무 형상 그대로 자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고 가지치기 같은 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비 적게 들어가고 비용도 적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그늘이라든지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하고를 최소한 2m 이상 되는 것들을 심자. 지하고라는 게 뭐냐면요. 나무가 쭉 자랐을 때 가장 아래까지가 가지가 없이 요즘 관리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커야지 자전거 타고 지나가도 걸리지 않아요. 자전거 타고 한 1.2m, 지금 가로수는 1.2m에서 가로가 나눠져서 나무가 3갈래 정도 이렇게 커오잖아요. 그럼 1.2m 다 걸리고 차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2m 정도만 되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나무 속도, 성장 속도를 빠르게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림자 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안전성들을 뭐 도로 안전이라든지 인도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에도 한번 청주시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유다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기민 소장님 아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식재, 관리, 그 위에 또 낙엽의 활용 방안까지 이후에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 분야 지역에 바로 식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이제 우리 청주시의 좀 이제 토론을 들으실 텐데 좀 사실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청주시 도시시설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도로 이 다이어트나 이 가로수 쪽으로 이게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사업을 이제 지금은 예전에 전 민선 7기 가구에서는 좀 많이 못했었어요. 문화 쪽에 집중돼가지고 근데 민선 8기 들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예전에 한참 저희가 옛날 7급일 때 한 3천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2천억 정도 할 수 있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아까 활동가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가장 애로점이 저희가 솔직히 도로개설할 때 전부 협의를 공원관리과랑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종이랑 연예이랑 다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협의대로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 중간에 아까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도로 다이어트가 그게 맞는 얘기인데 아까 뭐 우리 옆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는 이제 한 11m까지가 서로고 10m까지 그다음에 중로가 12, 15, 20, 25 있고 그다음에 대로가 30 그다음에 광로가 35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로급이나 중로 한 25m까지는 보도가 한 5m가 돼가지고 가로수 1m 높이까지 설치가 돼요. 문제가 없어요 크게. 근데 그 밑에는 폭이 작기 때문에 많이 해야 4m, 3m밖에 안 돼서
이 항등에 설치하기가 힘든데 이게 보도폭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도로 다이어트 가능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산성림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2차선을 거기 4차선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들 얘기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리과에서도 나무와 그런 수정을 많이 심어야 된다 해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거기다가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뭐 산꽃나무 뭐 여러 가지 걸 하고 있어요. 왜 일종의 도로 다이어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시내 도로는 지금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자체가 일단 도로 넓히는 걸 중시해야지 거기다가 뭐 다른 경관도로 마냥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무를 좀 수종이 오래된 거고 좀 큰 걸 갖고 오고 싶은데 예산 문제가 또 걸려요.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제가 지역조합가에서 그 보양용 침장을 할 적에 그걸 심으려고 그랬어요. 그 용암동 미광공장 제가 23억 대 그때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가린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광공장 거기는 저희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나무를. 큰 나무를. 왜냐면 이제 주민들이 시기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래는 보도 쪽에 저희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들이 가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 게 가장 문제입니다. 나무를 심고 싶어도 못하고. 보양용 사업이 그게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충대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용암동 거기도 그렇고 여기 수동 여기 사업 헌정됐을 때도 엄청 힘들어요. 앞에 왜냐면 가게가 있다고 영업안 된다고. 그게 아마 그걸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보양용 사업 문제가 딱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안부가 토론도 많이 그랬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이제 도로개설에 저희가 어차피 하면서 가로수를 자꾸 이렇게 심거든요. 좀 문제는 없는데 개설 및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아까 활동을 말씀하셨지만 보호환경 쪽에서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쪽이 힘들 거예요. 빼놓고는 주민들이 생존이 걸린 거니까 자기. 그러니까 그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에서분과 도로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도로의 폭에 따라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와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과의 상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안종하 청주시 신성장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계획단 단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계획과 도시계획 상임계획 단장 안종환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공원조성과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청에 민주청사로 이사를 갔지만 시청 앞에 그 광장에 나무들이 잘 되어 있고 그 시청 안에 현재 지금 시청 안에 그 소공원의 그 나무하고 가로수가 없다면 얼마나 도시가 삭막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도시계획과에 대표로 왔으니까 도시계획 측면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솔직히 가로수까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그거는 사실이고요. 뭐 공원이나 녹지 쪽 관련된 거는 도시계획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가로수까지 뭐 이제까지 뭐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제시된 적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녹지 쪽 같은 거 연결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원이나 도시 숲이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도시 구간에서는 도시 쪽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은 가로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 같은 거를 저희들이 좀 제시하면서 가로수로 이제 녹지 쪽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로수가 이제 녹지 쪽 연결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발제해 주신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가로수나 뭐 슈퍼블록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요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금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12개 특별 정책 과제로 걸어서 5분, 뭐 우리 동네 근린생활공원 조성이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보면 그린 도로망을 계획해서 도시 내 녹지나 걸어서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일부는 좀 담겨져 있지만 뭐 기본 계획은 아시다시피 좀 높게 좀 들어가는 계획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세대에 맞춰서 가려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기본 계획에 좀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좀 전에 산업단지 관련돼서도 산업단지가 이제 보통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 그린 산단 같은 걸 지정을 하게 되고 최근에 이제 하게 되는데 정부 목표는 뭐 30년까지 3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해서 탄소 배출량을 25% 줄인다 뭐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그 청주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도하고 시하고 뭐 여러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나 공모 사업 같은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직접적으로 공모에 아마 참여해서 산업단지 내에 그런 녹지축을 형성하거나 가로수를 더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 쪽은 뭐 저희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도시개발 외곽 쪽에서 일어나는 도시개발 그런 지구에서는 저희들도 이제 가로수에 관련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서 그런 부분들 고용 네트워크 도시나 가로수에 도시 연결하는 녹지축 같은 걸 하는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최근에는 시민이나 뭐 일반 뭐 사업자들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가로수도 공공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 가게에 있는 그 건물주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해서 정책을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만들어 가야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포틀랜드 사례 그 책도 보면 거기에 보면 기존 도시는 재생을 하면서 당연히 차도는 줄이고 자전거 또 요새는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가로수 심어야 돼요. 도로 폭이 한계가 있어요. 넓힐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걸 공공에서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 건물을 질 때 자기 땅에 있을 때 건물을 뒤로 후퇴해서 준다든가 그래서 오픈 공간으로 내놓고 일부는 아니고 기부 체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좀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대조가 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땅을 좀 후퇴해서 녹지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좀 친환경적으로 짓거나 그런 식으로 짓는 그런 민간 사업자들한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좀 더 주거나 층수를 좀 올려주거나 인센티브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 일반 건축 민간 사업 건물주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좀 더 그쪽을 신경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서 민간이 같이 하고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시 얘기를 할 때 아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탄소 배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그런 건축주나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일정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아마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 2040 도시 기본 계획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녹아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시민 참여 방식의 도시 계획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 도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정부 주인들과 함께하는 가로수를 펼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향들을 이미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현철 청주시 공원조성과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원조성과장 홍인철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지금 가로수는 산림관리과에서 조성관리하고 있고 공원조성과에서는 공원 조성하고 띠목조 조성하고 각종 녹지 사업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늘목 식재 사업을 교통섬하고 우리가 이제 보행자 도로 옆에 공간이 있으면은 그늘목 식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도 용암동 102개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 및 교통선에 184조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용암동 등의 10개소에 대해서 위트라물을 18주를 식재를 해서 지금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도심 열섬 현상 완화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생활 만족도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로가 지금 넓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넓은 데 보면은 도로 다이어트를 좀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도 확대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이제 가로수와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띠녹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띠녹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띠녹지에서 같이 생활 가로수하고 같이 생활 공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사업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아무튼 도시민들 생활 만족에 향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도 횡단보도 및 교통사업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원 조성과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가로수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교통섬 그늘목 식재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또 중앙분리대 확대해서 띠녹지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최수호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호 주무관입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가로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가로수는 597개 노선 중에서 95,683분을 유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종, 가장 많이 식재된 수종이 이제 이팝나무고요. 두 번째가 은행나무, 세 번째가 벚나무, 네 번째가 느티나무,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로수로에 이제 많이 식재된 거듭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지치기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청주시 이제 가로수 예산으로 가지치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연 15억 2천만 원 정도 가로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에 대해서는 이제 9억 9,200 정도가 저희가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 일반적인 수용 조절 저희가 이제 대로변에 이제 한전 저촉 가로수 말고 큰 대로변에 저희가 이제 가로수 수용 조절하는 예산이 이제 5억 2,8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수를 담당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함으로써 상가 건물에 간판이 가린다는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상가 주민들의 어떤 보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양단의 결정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근데 조례가 됐건 상위 법령이 됐건 그거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또 효과적인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서도 지금 현재 가로수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큰 대로변이나 아니면 작은 도로, 뭐 중로나 뭐 소로 뭐 이런 데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를 이제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됐건
그거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련 협의를 들어옵니다. 그쪽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협의가 들어오면은 가로수의 가장 큰 핵심인 가로수 녹지 가로수 폭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는데 지장이 이제 없게끔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3m 이상의 폭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폭이 주어진다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혀져야 된다는 아니면 인도가 좁혀져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녹지 공간을 좀 더 좀 반영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도로지 않습니까? 이 도로 부분의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관련 과의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어떻게 보면은 생육을 더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안점을 두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접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봤었을 때도 용인이나 아니면은 분당 예전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시 개발을 할 때 녹지 공간 확충을 많이 한 사례들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가로수 담당자로서 아니면 녹지 담당자로서 현장을 가보면은 정말 후대에 물려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관리상에 있어서도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덜 쓰고 다른 복지 분야나 뭐 다른 분야에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도 뭐 아파트 짓기 급급하고 아니면 도시적인 이제 개발업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가 이제 대두가 되다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가로수를 식재 공간을 적게 반영을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식재하고 난 다음에 가로수가 잘 생기고 못합니다.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면은 밑에 바닥에 공사 자재, 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잡석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로수 생육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흡치환을 해가지고 다시 심습니다. 죽으면 예산이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도시 계획 시설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할 때 가로수의 면적 확충되는 그 면적 폭을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뭐 제도적인 그 마련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일정 공간의 녹지 폭을 크게 확충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인 민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무 사이사이에도 공기가 흘러야지 나무의 생육이 잘 됩니다. 가지치기가 잘 되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가 또 많으면 또 안 되는 게 나무 뿌리와 그 나무 가지의 적정 TR율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하면은 그만큼 나무의 가지를 많이 쳐야 됩니다. 이런 밀도 조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로수 뭐 병해충이라든가 그리고 생육의 이제 건강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나무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크게 되면은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무가 전도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례를 제가 봤는데요. 그 낭성면에 가다 보면은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낭성면 지나서 이제 위원 쪽 가는 거는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저거는 크게 보이면 미관적으로 좋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메타세콰이어 주변에 있는 농지의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아닙니다. 그게 또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절임 배추라든가 그런데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이 3분의 1로 떨어진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저희 가로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상으로 봤었을 때도 수영 조절을 잘 못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정합니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어떻게 보면 차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탄소인데요.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면서 탄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는 걸까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헥타르당 잘 조성된 산림의 그 인분상에 있어서 한 30에서 40년 정도 자란 그런 인분에 있어서 잘 자란 성수림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300번에서 400번 정도가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300번에서 400번. 이런저런 거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가 청주시 가로수가 95,683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헥타르로 환산을 하면은 한 273헥타르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또 이제 탄소 배출의 탄소 흡수량으로 환산했었을 때는 청주시 가로수가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한번 따져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상황,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인분으로 봤었을 때는 탄소 흡수량이 한 1255톤 정도 연간 그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가 탄소를 무조건 흡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나무가 이제 30년에서 40년 연구 결과를 보면은 30에서 40년 정도 됐었을 때 이제 최적의 탄소 흡수가 되고요. 그 이후 이제 나무가 이제 40년에서 50년 점점 넘어가서 100년이 됐건 넘어가게 되면은 탄소의 흡수량이 점점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생장을 하잖아요. 이제 나무가 점점 자랄수록 이제 생장률은 떨어집니다. 이 생장률이 이제 탄소를 머금고 있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대한 영향성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무조건 나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탄소 흡수량이 높은 건 아니고요. 나무도 이제 적정 연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흡수량이 비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로수보다는 저희가 이제 산림 관리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벌채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리고 산지 전용도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벌채라든가 아니면은 무분별한 산지 전용에 의해 가지고 탄소 흡수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무 부서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애로사항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만들게 될 도시 특히 사업에 있어서 가로수를 어떻게 잘 식재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관련 조례와 지침 제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좀 받아서 우리 박완희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의원님께서 좀 종합적으로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우선
이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게요. 기존에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이 조례가 2021년 말에 그 워낙 이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조례도 아마 전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전에는 이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좀 자세하게 그나마 이제 가로수에 대한 이야기, 도시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새로 바뀐 조례 전부 개정을 하면서 조례가 상당히 간략해졌어요. 이건 어쨌거나 산림청의 지침에 그걸 따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로수의 시민 참여, 주민 참여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도심의 가로수를 사실은 시민들이 건물주나 상가에서 광고판 다닌다고 배워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가로수들이 배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인식에 대한 전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사실 바꿔가려면 시민들이 직접 상가 주인이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 참여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가로수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 행정력만 가지고서 이것을 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함께 가로수를 지키는 노력들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도 이재현 선생님 같이 계시는데 작년 6월에 여기 소나무길 입구부터 우리 시청까지의 그 가로수 조사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진단표 들고서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 체크하고 했었는데 아보리스트라고 표현을 하죠. 수목 관리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런 관련된 민간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 문제, 바라봐야 대한 지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 가로수가 그 공간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한 거냐. 근데 사실 우리는 아마 가로수 기본 계획을 통해서 어디 노선에는 뭐 심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가로수도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수종을 심겠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네.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가 이제 있으면 또 차면 바로 또 접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로수 기본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세워져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언론에서 막 나온 게 이팝나무를 누가 집단으로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으나 전국 도가 이팝나무로 사실은 지금 다 심겨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기별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느 지점에 어느 공간에 가로수를 심을 것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가로수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토양이 건강하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폐기물 다 묻어놓고 위에다가 가로를 심고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때도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그 자른 가지 사이로 이제 병균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 부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잘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어려움이 보기에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가지치기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다.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 시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이게
더 편성이 돼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의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도시에서의 다양한 이제 문제들,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폭염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로서 안전 생명을 지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저는 분명히 가로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순환도로 쭉 따라가서 한남동 쪽을 지나서 공평동으로 가다 보면 수곡동 쪽에 느티나무가 상당히 오래 자랐잖아요. 그러면 1차선, 양쪽 1차선 쪽에는 다 그늘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를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정말 한여름에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가로수 하나 없는 데는 정말 빼앗겨서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실제 도시에서의 가로수를 더 확대하고 제대로 생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당장 예산은 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우리 안종화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소 중립을 지금 민간 차원에서 하라고 해도 실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사실 당장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태양광 설치해야죠. 뭐 벽면에 벽면 일체형 뭐 이런 태양광 설치해야 돼.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제 국유로 연수를 갔다 왔어요. 환경위원회에서 스웨덴의 저희 갔던 곳 중에 한 곳은 그 단지 내에 하수 처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지구를 개발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하수나 이런 이제 폐수를 저 신대에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집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용량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외곽의 도시는 계속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치우려니까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가 갔던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동남지구다 그러면 동남지구 안에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대가 같이 있어요. 다 지하에. 그래서 거기 하수 처리를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전기나 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거기에 태우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 열, 스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그 단지 내에서 필요한 소요되는 에너지의 90%를 직접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들 속에서 바라보면. 근데 거기에 가장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녹지 공간의 확보예요. 도로에서는 당연히 가로수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이제 차들이 다니는 차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로수 문제가 탄소 중립에 실제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이런 이제 아까 우리 주무관님 말씀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탄소 흡수하느냐 이런 이제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도시를 일정 정도의 탄소 중립의 방향이나 아니면 정말 생태 도시로서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함께 가야 될 에너지 문제나 뭐 이런 문제 플러스 교통 문제 플러스 가로수와 같은 녹지 확보 문제가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렇게 할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가로수들 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태풍 불어서 쓰러지는 이런 가로수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거준 나무들 그 가지치기나 이런 거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처들 때문에 속이 텅텅 비어서 썩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 이런 것들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좀 수종을 바꿔야 될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 파트에서
아예 그런 지침을 좀 만드는 거, 좀 아까도 좀 담당 부서 제안을 주셨는데 도시개발이나 아니면 뭐 재생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도로폭 내지는 인도폭 확보하는 문제, 거기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의회에서도 좀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위원님이 의와 계시니까 이게 또 이제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산림 담당은 또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예요. 또 이게 그래서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긴 한데 함께 좀 고민을 해서 가로수가 좀 제대로 잘 사는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핵심적인 것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민들의 이 민원에 의해서 강변들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결국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시민 참여를 통한 가로수 정책 또 도시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스웨덴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역시 종합적 접근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된 부서들이 사전 협의를 잘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관련된 올해 규칙 제정들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발제와 지정 토론을 모두 마쳤고요. 비록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2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객석에 앉아 계신 참여자분들이 사실상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참여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객석에서 최소 그래도 몇 분은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박승찬 의원님께서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건설위원회 박승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일을 활동하면서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환경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나 이런 걸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회에 돌아가서 제 역할 찾아서 무슨 일 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회에 돌아가셔서 중요한 일을 또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플로어에서 뭐 공직 시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곳에서 오셨을 텐데 자유롭게 뭐 하소연을 하셔도 되고 우리 잘하는데 왜 그러냐 청주시 가로수 정책 모범 사례라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억울하시기도 하실 거고 또 잘하고 있는데 아니면 뭘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실 거거든요. 뭐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보리스트 회사인 시소에서 온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국제 스모크학회 회원이기도 하고 이제 국제 스모크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나무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쪽 자격증을 가지게 된 게 맨 처음에 아보리스트로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본 교과서 내용과 현장에서의 스모크 상태가 너무 달라서 해외 자격증, 해외 시스템도 보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자체 하나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3년 전에 그 KBS 스페셜로 이제 서울 나무, 파리나무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다큐멘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녹지 공간을 늘리면은 베스트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른 해외 그 정책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쉽게 나오는 반응들이 거기는 해외 사례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조경회사 사장님들 보더라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산재율이 되게 높은 편인데 수목관리 임업파트가 그 전체 산업의 산재율 2위입니다. 광업단. 그래서 이 지금 가로수들의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현장 작업자들이 또한 피해자이기도 한 게 실정인데요. 녹지 공간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안 되겠죠.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는 보도블럭이 넓다고 보시겠지만은 보도블럭이 좁은 이제 시가지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한전 지중화도 잘 돼 있지 않은 곳도 많고요. 그래서 이 수목관리 제도 자체에 대해서 거기서 토론도 수십 년 동안 됐었고 지금 이 모습이 적현된 거라서 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하자면은 그들이 이제 바꾸는데 수십 년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제도적인 것, 그다음에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시민 참여, 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같이 간다면은 그들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녹지 공간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어쨌든 좀 더 긍정적으로 가로수 모습을 바꿔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재인 것 같아요. 식재랑 그 강전정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해외에서는 가로수들을 식재할 때 우리나라에서처럼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식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시에 있는 나무들의 대부분은 그 이제 이식된 나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분의 크기입니다. 퍼오는 분의 크기. 우리나라 교과서상으로는 또는 현장에서는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분의 크기를 근원경 사이즈의 3배에서 4배 정도 분을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TRU 때문에 그 뿌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가지를 강제로 쳐줘야지 수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의 사이즈가 나무 몸통 사이즈 근원경에 많게는 15배에서 7, 8배를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고 하죠. 물론 거기는 이제 그쪽에 이제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게 그 분을 크게 떠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자본이고요. 운송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식재를 해올 때 어린 나무를 식재를 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을 크게 떠서 이 어린 나무가 그 거리에 더 빨리, 더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큰 나무를 가져오면은 더 빨리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곳에서 나무가 좀 더 건강하고 또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어린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고민을 해보고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선진국들도 큰 나무들보다는 이제 교목 중에서도 중간 교목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식재를 할 때 좀 더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강전정 같은 경우에는 수목 생기상 절대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지자체나 또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강전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나무가 크다는 이유로 불안해서 강전정을 많이 하거나 또 그쪽도 민원 때문에 강전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개인 소유자들이 그랬을 경우 강전정을 하면 2, 3년 내에 수강 크기는 복구가 됩니다. 맹화가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맹화가 자란다는 얘기는 나무가 쇼크를 받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맹화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수명과 병해충의 위험을 급격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풍이 올 경우에 나무가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전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지 분기점에서 정확히 잘라줄 경우에는 나무가 상처를 잘 안 물게 되는데 그게 훨씬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조경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모든 나무들을 강전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마포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강변정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그랬었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아주 실질적으로 고민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이만까지 노동자들의 피해도 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당장 우리 청주시가 활용할 만한 굳이 비싼 큰 나무 식자지 말고 어린나무 식자면 좋다. 그다음에 강변진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명순 관련님. 네, 저희가 2020년도에 가로수 띠녹지 확충 방안 전체 연구가들 하면서 띠녹지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 더불어서 투수충이 좀 됐으면 좋겠다. 보도블럭 같은 게 볼토수충이 아니라 투수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지하수 확보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간판 가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청주는 작은 가로수 예쁜 데 되게 많아요. 분평동 같은 경우 라데팡 쓰는데 그 느티나무 가수 정말 예쁘거든요. 분평동 예쁜 가로수길이 되게 많더라고요. 회화나무 길도 있고 되게 짧지만 그래서 저는 동네마다 우리 가로수 이름 짓기 뭐 이런 걸 하고 그런 콘테스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가로수마다의 주소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판이 가로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할 때 몇 번 가로수 주소를 알려주고 그 가로수를 찾아와라. 그리고 그 가로수를 이제 상가가 이렇게 관리할 때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좀 방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제2순환로 터미널에 있는 그 도로에 보면은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메타세카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쪽에 이제 지역난방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난방공사에서 SK로다가 온수를 이렇게 수송하는데 배관을 그 중앙분리대 쪽에다 배관을 심더라고요. 그 공사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과연 그 배관을 심었을 때 그게 가로수의 뿌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공사하는 곳을 몇 군데 봤어요. 그 공사하는 데서 저쪽 가경동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다른 공사인데 명암 약수터 쪽 가는 길에도 거기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매화나무 밑에 보도블럭을 걷어보니까 거기도 그 배관이 잔뜩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거에 대한 관리들, 배관을 심을 때 이 가로수가 뿌리를 제대로 뻗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공사를 하는 건 약간 좀 걱정, 우려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 궁금한 점은 우리 청주시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네. 그 가로수 말고 저 녹지 쪽에 저기 어떤 분명히 있거든요. 녹지 쪽은 일반 사람이 이제 밟고 다니는 데는 저기 나무 그 밑에 배관이라든지 뭐 절격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밟고 지나는 거는 1.5m 이하로다가 파괴돼 있고요. 1.5m 이상 파괴돼 있고, 차량이 이제 다니는데 하중을 받는 데는 3m 이상 파가지고 그 밑에 3m 이상 되는 그 깊이로다가 관을 외설하는 겁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나무는 또 이제 밑으로 뻗는 나무가 있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가 청근성 밑으로 이제 아예 쭉 뻗는 나무가 있고 옆으로 퍼지는 나무 뿌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했던 바에 달리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대표님을 마지막으로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잠시간 돌아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원과 공익 간의 약간 상충 관계가 있어서 청주시로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민원도 공익을 구성하고 있어서 외면할 수가 없는 건데, 또 그 민원에 의해서 공익이 침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주시는 좀 아까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청주시로서는 그걸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간에 의회가 나서서 좀 완충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민원을 반영하지 말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논의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 막 민원 내용들을 좀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토론하고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면 좀 어떨까. 그래서 그 중재를 좀 의회가 그런 뭐 위원회라든지 뭘 만들어서 계속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어디더라, 관정 가는 길에 아까 똑같습니다. 거기도 은행나무가 이제 옛날부터 심어졌고, 거기에 뭐 조금 더 가면 은행리라는 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앞에 뭐 한 400~500년 된 은행나무들이 오래된 게 몇 그루 있고, 그 가로수가 이제 그래서 은행나무 쭉 심어져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경작지입니다. 아마 뭐 제가 짐작한데 그 경작지 주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은행나무들이 거기는 뭐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도 논에 그닥 그 경작지에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낙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민원을 마냥 그 공익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를 좀 청주시가 그냥 혼자서 해결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예, 아까 뭐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기간을, 중재 기관들을 좀 두고 시민들 의회가 가운데 나서서 좀 전문가랑 해서 같이 그 피해자 당사자들이랑 그다음에 시민들이랑 좀 논의를 해서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 대신 시민들은 그 이익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이제 피해를, 그것 뭐죠? 대신 피해를 받는 대신 뭐고, 어쨌든 나무를 베지 않는 대신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결론은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을 누가 해줄 수 있냐면 결국 의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을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들을 민원인으로 보호하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진작에 고민을 하고 관리 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한번 만들어서 청주시는 그냥 심의위원회로 던지고 심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두 분의 발제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씩 묻다만 혹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박사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발제에서는 이 도시에서 가로수가 앞으로 우리가 교육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되나 좀 멀지만 이상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토론에서는 청주의 현실에서 좀 더 바꾸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있을 때, 제가 뭐 청주의 구석구석 상황을 잘 모르지만 데이터 몇 개와 조례의 문구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청주 가로수 관련된 조례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작년 12월 24일 날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되게 조례안이 짧은데 조례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이제 가로수 입장에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나무를 쉽게 베고 죽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려 깊게,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 강전정은 하지 말고 녹지폭을 좀 확보하고 땅속은 좀 양질의 토양을 놓고 뭐 그런 많은 요구들을 있었잖아요. 조례안에 그런 건 없고 소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도 계시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 처리하기 좋게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되게 시급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에 뭐 법을 바꾸는 것은 좀 큰일이고, 또 시민들의 인식도 따라야 되고 많은 또 재원도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만큼은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3조에 보면 청주 가로수 관리는 청주시라는 가로수 관리청이 역할을 맡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청주시장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가로수를 심거나 옮겨 심거나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 사업자나 한전이나 어떤 개인이 저 가로수를 필요에 의해서 베거나 바꾸거나 하고 싶을 때는 시청에 승인 요청서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4일 이내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되게 짧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준다는 거죠, 조례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기서 문제가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지치기잖아요. 소위 가로수 가지치기가 주로 시에서 하지만 배전솔로가 있는 건 한전이 하는데 한전이 하는 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하고자 하는 걸 시가 승인해 주는데 해주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너무 한전의 이해 의무를 쉽게 들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한전과 MOU를 체결해서 한전이 예산을 받아서 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한전이 하는 그 계획하는 거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믿겨 있지만 가로수를 대체 승기하는 승인을 세부적인 조항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구 신고를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가로수 입장에서는 되게 독소 조항이 뭐냐면 흉부직경 20cm가 이만큼이에요. 왜? 어디를 가도 다 이만큼은 다 넘어요. 20cm 이상의 나무는 배고 신고 하는 걸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조건도 있어요. 뭐 굴치가 불가능하거나 옮겨 심기가 어렵거나 했지만 이 문구로서는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 흉부직경 20cm만 넘으면 나무를 옮겨서 처리하는 게 좀 비용도 더 들 거기 때문에 그냥 배고 새로 심어 승인해줄게 가능하게 일처리가 가능하게끔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최근에 올해 그 성남시 분당구에 메탈스카이어 70여 그루가 난도질 된 거에 대해서 그걸 처리한 공무원은 나는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성남시 조례는 25cm 이상이면 그냥 안 옮기고 제거하고 심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조례 자체가 가로수한테는 독소적인 거죠. 원래 그 전에 이 뭐 경관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그 나무를 옮기라고 했는데 옮길 때 드는 비용이 꽤 큰 거죠. 근데 사업자 입장이나 민간 입장에서 안 옮기고 그냥 베어버리고 조그만 나무 심으면 싼 거죠. 근데 그게 뭐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고 뭐 사업하기 좋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나무는 헛값에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제거할 때도 제거하는 비용이 현재 통용되는 비용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소위 뭐 40년 된 프라타나스 하나를 베어도 한 200~30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만큼 되게 쉽게 죽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있고 주민대표가 있고 시민단체 추천이 있는데 되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대표라고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 시민단체 추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적정하게 선정이 되었고 선정되신 분들이 주민의 의사와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또 사실 이게 아까 청주시가 시장이 아닌 자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게 돼야 되는데 이 안건을 올리는 건 시만 올릴 수 있어요. 시가 이거를 심의 안건을 올리고 싶은 것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꼭 심의위원회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 설명회를 요청해서 우리 동네 우리 가로수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면서 그런 게 촘촘하게 민간 협치나 시민 참여 원래 법에는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체 청주시에서는 전혀 작동할 수 있는 구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제 마음속에는 가로수의 도시라고 여겨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되게 그러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또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은 자기 동네의 주변 것들이 되게 대수롭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청주가 제 마음속에 가로수의 도시라 생각했고, 그래서 가로수의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얘기 다 나와서 조례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저는 이게 이제 정책 얘기하는 자리인데 정책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 7기 때 이제 소각장을 가지고 청주시가 이제 소각장은 보러가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시장님 생각 때문에 그 행정에서 이제 계속 소송까지 불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이 시장님이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게 사실 표명이 돼야지 시민들도 아 성주시가 이제 가로수를 보호한대 가지치기 좀 안 한대라고 알아야지 만약에 내가 민원을 넣더라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잘 전달이 돼서 성주시의 정책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거의 2시간 5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많이 쓰셨고요. 좋은 얘기들 했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얘기가 이건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계속해서 총리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한번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주신 또 앉아주시고 토론하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